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주 수목원의 부지 일부를 개발해 연수원을 짓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연수생들이 찾아오면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수목원의 멋진 풍경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근처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입니다. 지난 1974년 고속도로 주변에 옮겨 심을 꽃과 나무를 기르던 곳으로 조성돼 지금은 3,5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는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연간 50만 명이 찾는 전주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공사가 이 수목원 안쪽에 연수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수원은 5,000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연수원 공사는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작되는데요. 공사 예정지에 있는 이 무궁화 단지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수목원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잘 가꾸고 있잖아요. 현재처럼 보존하고 잘 가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목원이나 무궁화원 쪽이 아니더라도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반면 전주시는 연수생들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도로공사 측은 공사가 예정된 무궁화원과 들풀원은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어 연수원 부지로 선택된 것이라며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들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생육이 좋은 곳으로 전부 이식해서 수목원 개발은 소유자인 도로공사가 결정할 몫이지만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란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회 첫날부터 수영과 육상 등 기초 종목에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국체전 초등학교 자유형 100m 경기. 정확한 팔동작과 빠른 발놀림에 터치패드를 찍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지만 속도감 있는 경기에 관중들의 탄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실격당하는 아이가 있어서 안타깝긴 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언니들 이기고 연습 한 배로만 했는데도 선생님 믿고 했더니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육상에서도 전북 선수들의 금빛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육상의 하이라이트인 초등학교 100m 경기에서는 전북 선수들이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선수들은 어느덧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서로 1, 2등 차지했는데 어때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잘 알려주고 같이 즐겁게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축구에서는 체전 사상 처음 도입된 8대8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치는 경기 중 학생들에게 어떤 지시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기 가진 거 모든 걸 다 발휘할 수 있고 좀 기죽지 않으면서. 전북 선수단은 이 밖에도 역도와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등 오늘 하루 30개 가까운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시작을 알린 전북 선수단은 내일도 육상과 역도 등의 종목에서 30개 이상의 메달을 따낸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순창 28도 등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였으며 초미세먼지는 낮 동안 나쁨 수준을 보이다 현재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내일까지는 30도 내외의 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학 나눔 학교가 전주 사대부속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2019 수학체험전에서는 IQ 퍼즐과 생일 마방진, 숫자 야구 등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학교별 부스가 마련돼 참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과학창의재단 조사 결과 중학생의 18.1%, 고등학생 23.5%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 교육 방법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재 야행이 확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문화재 야행이 이번 주 전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군산과 익산, 김제, 고창 등 5개 시군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을 야간에 개방하고 전시와 공연 등으로 다양한 문화재 야행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김제시가 추가되면서 한층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대됩니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이 9년 전 전라북도가 선정한 환경 우수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점마을 인근 비료 공장은 지난 2010년 환경기술 지원 사업에 참여한 공로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환경 우수 기업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료 공장이 상을 받은 해는 장점마을에서 암 환자가 급증하고 공장 앞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공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민주당이 도내 사고지역위원회 정비 이후 총선 체제를 본격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모 마감한 익산을 지역위원회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수 지원하고 정읍 고창은 2명, 군산은 3명이 지원해 경쟁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첫째 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중순쯤 최고위원회 추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계획입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이끌 도민 지도자 양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년부터 지금까지 241명의 스카우트 지도자를 양성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 110여 명의 지도자를 추가 양성할 계획입니다. 과정을 이수하면 지역 스카우트 대회를 창설하거나 대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 도내 스카우트 활성화와 잼버리 붐 조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장수에서 가야 유물 300여 점이 출토돼 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전북 가야사 연구를 위해 32개 학술 조사에 2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